며칠 전 일본인들을 크게 놀라게 한 뉴스 소식이 있습니다. 모델 출신 연예인이자 사업가, 가수 류체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더욱이 아들의 5번째 생일 다음 날에 발견되면서 크게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는 아들을 둔 아버지이지만 남편으로 사는 것이 괴로웠다면서 이혼과 함께 커밍아웃을 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류체류는 1995년 9월 오키나와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오키나와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체는 남자였지만 내면은 귀여운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음료수를 마실 때는 살짝 새끼손가락이 올라가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유명인이었죠. 입학하기 전부터 잘생긴 외모로 학교 학생들이 술렁일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류체류는 그 무렵 네일아트를 하거나 헤어밴드를 하며 자기만의 개성을 뽐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은 평범하다란 말이었는데요. 류체류답다란 말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짝반짝한 메이크업을 하고 루즈삭스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까지 귀여움의 아이콘으로 칭송받았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밝고 개성 넘치는 류체류였지만 줄곧 보통의 남자아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민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고등학교 운동회였는데요. 당시 남학생들은 우통을 벗고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류체류는 정면으로 이를 거부했죠. 선생님에게는 털이 많다고 변명하며 상반신을 벗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고 결국 교사도 이를 받아들여줍니다. 이 시기 류체류는 어머니에게 남자가 좋다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혔지만 어머니로부터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키웠다란 말을 들었고 자신이 버려질 줄 걱정한 류체류는 이내 남자를 좋아한다니 거짓말이지 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의 학창시절을 보낸 류체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쿄로 상경해 잡지의 독자 모델로서 활동하는 한편 하라주쿠의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하라주쿠는 개성이 넘치는 거리로 일본의 패션 피플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였는데요. 류체류는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개성이 넘치는 페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자기에 강한 류체류였지만 페코를 보고 처음으로 귀엽다고 생각했고 둘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류체류 인생에서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성이었죠. 금발도 빨간 머리도 완벽히 소화하는 개성 만점인 패션 센스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페코의 모습에 류체류는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 둘은 페코 류체류 커플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지명도를 알렸습니다. 2015년 9월 일본 유명 MC인 선마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개그감 있는 토크를 뽐내며 예능 출연이 증가했고 자유분방한 발언으로 인기를 끌며 이 커플은 패션계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12월 결혼을 발표하는데요. 18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탄생했고 류체류는 육아를 즐기는 연예인 아빠에게 주어지는 상까지 수상하며 순탄한 연예인 커플로 자리 잡나 싶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2022년 여름 류체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것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자 이혼 고백이었는데요. 류체류는 꽤나 장문으로 그동안 자신의 고뇌를 대중에게 고백했는데 인기를 끌면서 미디어에서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좋은 남편인 척하는 가식적인 류체류가 부딪히며 갈등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대중들에게는 말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자신은 좋은 남편이자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자신을 묶어버리면서 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고뇌는 터져버렸고 이를 들은 아내는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위로해줬고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아들의 부모로서 살아가자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내인 페코는 남편의 고백에 대해 솔직히 무덤까지 비밀을 갖고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남편이 용기를 내어 본인에게 털어놓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최고의 남편이었다고 상대방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여론은 둘로 갈립니다. 물론 둘을 응원하는 글들도 많았지만 페코가 너무 불쌍하다, 류체류가 무책임하다, 사실상 아이와 아내를 버렸다는 등 류체류를 향한 비판도 많이 일었죠.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순한 편이고 류체류는 꽤나 오래전부터 신해, 즉 죽어라는 말을 익명의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꽤나 오랜 기간 류체류에게 비방의 코멘트는 계속되었고 멘탈 갑인 류체류는 살 겁니다 라며 받아쳐오곤 했습니다. 그런 류체류는 이혼 후 브레이지어로 가슴을 만드는 등 여성스러워지기 위해 여러 노력을 쏟고 있었고 올해 4월부터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여
슬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포름은 균형이 맞지 않아 기분이 울적할 때는 주변에 고민을 쏟아넣었고 이 무렵부터 예전의 강철 멘탈은 조금씩 움츠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는지 꽤나 깊게 고민하며 주변에도 여러 차례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고민과 커밍아웃을 이야기할 정도로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그런 SNS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비방의 댓글을 받으며 상처받는 나날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도쿄의 자택에서 류체루는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인 7월 11일은 아들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괌에 체류하고 있는 페코와 아들을 보기 위해 직접 괌으로 날아가 생일 축하를 전하고 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그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에서도 꽤나 쇼크라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남편의 소식에 페코와 아들은 급하게 괌에서 귀국하는 모습이 한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